네, 백브리핑의 유명한 기자죠. 최장신. 장순환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배터리 이야기. 네. 네. 무슨 뭐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뭐 보험업계에 조금 뭐 약간 이슈가 된 사건인데요. 예. 왜 요즘에 전기차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많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네, 전기차 부럽습니다. 같은 경우에 이제 음. 배터리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영향을 줄 만큼의 좀 큰 교통사고가 나면 이 배터리를 조금 수리하는 게 안 돼요. 네. 거의 그래서 통째로 갈아야 되는데 네.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터리를 갈아줍니다. 갈아주는데 대신 폐 배터리는 국내 보험사가 갖고 가는 방식을 적용을 해요. 그냥 음. 바꾼 보험사가 거니까. 예. 보험금을 내줬으니까 어. 그 부품을 바꾸고 난 그 헌 부품은 보험사가 갖고 간다. 이런 네. 룰이 있어요. 이게 뭐 네. 상법에도 보장이 돼 있고 예. 뭐 상법에 보면 이게 대위 보험 대위라는 근거가 있어서 이제 네. 바꾼 부품은 보험사가 갖고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코나를 수리해 줬다. 예. 그럼 코나 새 배터리가 한 2,4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이 2,400만 원을 이제 배터리 값으로 지급하고 대신 그 간 배터리 있잖아요. 헌 배터리 이걸 이제 약간 사고 난 배터리. 네, 그걸 이제 시장에 뭐 팔거나 해서 네. 이제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이제 보험 비용에서 이제 까서 뭐 총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알겠어요. 보험금 지급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을 쓰는데 2천만 원. 네. 네.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예. 그렇지가 않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 배터리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한 1,700만 원에 이제 그 새 배터리를 공급해 주거든요. 아, 리퍼폰이랑 비슷한 예, 느낌이네요. 일종의 애플이 이제 리퍼하는 식으로 네. 테슬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부품이 고장난 부품은 네. 갈아주고 보험회사 네. 돈으로 갈아주고 네. 고장난 건 넌 내가 갈아줬으니까 그건 내가 가져와서 네. 뭐 중고로 팔든 네. 버리든 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그 배터리도 가져와서 네. 팔거나 하는 건데 네. 테슬라는 네. 안 주고 네. 자기들이 그냥 네. 새 걸로 그냥 준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서 새 걸로 준다. 이거 안 줄 거면 600만 원을 더 내라.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소유권이 테슬라에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폐 배터리 예. 소유권도. 예. 근데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보험 그 상법에는 예. 그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러니까 헌 배터리의 소유권은 그 보험사가 갖고 있다는 규정이 명확한데 네. 그걸 왜 왜 안 주느냐? 안 주느냐? 니네 안 주는 배경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제 테슬라에 질의를 했어요. 보험회사들이 일종의 이게 이제 뭐랄까 그 다음 액션을 위한 약간의 뭐 이제 첫 행동 뭐 예, 그런 걸로 인식이 되는데 예. 어허. 이제 테슬라도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질의를 하니까 예. 예전에 개별 보험사 차원에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잘 안 먹히니까 예. 보험 개발원이라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단체적으로. 아. 그러니까 테슬라도 좀 긴장을 해서 네. 뭐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게 우리 뭐 한국의 법에 뭐 어긋나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듣기에는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부품을 헌 부품 받아다가 예. 뭐 팔아서 차익을 해도 되고 그쪽에서 알아서 가져가고 좀 싸게 줘도 될 거는 같은데 예. 테슬라는 또 굳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테슬라가 사실 취재가 잘 안 돼요. 이 홍보를 잘 안 하거든요, 예, 여기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테슬라 입장을 듣지 못했는데 네, 이제 추정컨대 미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큰 생각 없이 한국에서도 이제 폐 배터리의 소유권은 자기들이 갖고 일종의 그 대가로 좀 싸게 배터리를 공급하는 아까 말씀하신 애플의 리퍼 방식과 예. 비슷하게 이런 정책을 네. 펴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 보고도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라 네. 라고 한다면 폐배터리 반납하고 1,700만 원 내시면 새 배터리 드립니다로 안 하고 그럼 폐배터리도 당신들이 갖고요. 폐배터리 요즘 시장에 팔면 얼마인가 500만 원? 그럼 2,200만 원을 새 배터리 값으로 내세요. 네.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테슬라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가격을 이제 그러니까 책정할 수 있죠. 선택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그 테슬라는 뭘 어떤 식으로 하든 배터리를 우리한테서 사가셔야지 어디서 사겠습니까? 네. 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사실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근데 이제 이게 배터리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게 예, 이제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에서 보험사 입장에서 꽤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예, 사실 이 폐 배터리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 폐 배터리가 나오면 그 폐 배터리의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었거든요.
심지어 네. 자동차를 판 것도 아니고 산 네.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갑툭지로 나온 국가가 이거 왜 네. 그랬냐면은 그 예.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이제 예. 배터리만큼은 국가 소유다라고 해서 이제 그 2021년 1월 이전에 나온 그 전기 자동차의 폐 배터리는 국가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그걸 이제 그 2021년 1월 이후에 등록한 차량은 이제 폐 배터리의 소유권을 이제 개인한테 준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걸 자유롭게 시장에 이제 팔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그 전에 폐 배터리가 나와도 뭐 어떻게 처치할 수 없고 어차피 그냥 보험사 가져봐야 가질 수 없으니 네, 가질 수 없으니. 시비 안 걸다가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는 야 우리가 새 배터리 바꿔줬으면 혼 배터리는 우리 거지. 그렇죠. 한 그런 이슈가 상품 생긴 681조인데 네. 라고 하면 이제 주는 건데 네. 테슬라는 네. what? 게다가 이제 그 폐 배터리 가격도 계속 오르는 추세거든요. 아. 그러니까 쓰임새가 많아지고 폐 배터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연료 그 원재재들 있잖아요. 뭐 네. 니켈, 망간, 뭐 코발트 이런 것들이 리튬 어쩌고 저쩌고 가격이 많죠.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시장에서 그 원자재만 뽑아 써도 한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예. 실제로 코나 같은 경우에 음. 그 현대차의 코나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이제 시장에서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해요. 폐 배터리는 이제 잔존 기간하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예. 코나 같은 경우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거래가 된다 그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이 바뀌면서 지자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배터리가 있거든요. 예. 그걸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이제 경매에 붙여왔어요. 예. 그랬더니 지자체가 갖고 있는 배터리도 좀 비싼 게 코나의 그 폐 배터리인데 그게 한 250만 원에 팔렸다고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가격이 꽤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쓰임새가 늘어나고 또 이 폐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뭐 들어서 뭐 ESS 뭐 네, 뭐 그런 그 전기 저장 장치라든지 뭐 골프장에 보면 왜 전기 카트 전기 뭐 이런 카트 게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배터리로 사용하고 등등 이렇게 용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가격도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골프장 카트 배터리도 그 폐 배터리가 폐 배터리 같았거든요. 새 배터리를 그걸로 안 쓸 쓰고 수 그걸 있는데 쓰는군요. 지금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예. 예. 지금 현재 국내 폐 배터리가 지자체에 보관하고 이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지자체에 보관하는 게 한 730여 개. 작년에 폐 배터리로 나온 게 한 100여 개가 좀 안 된다고요. 아직 미미하죠. 얼마 안 되네요, 네, 정말. 1000개 이하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에 2,300개 점점 늘어나서 2029년께는 한 78,900개 거의 8만 개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폐 배터리 양이 늘어날 그렇겠죠. 그런 추세로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가 많이 이제 쓰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이제 형성될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폐 배터리 소유권을 누구한테 보험 배터리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상당히 지금으로선 중요한 문제가 된 변곡점에 선 거죠. 아하. 돈 되는 거니까 네. 미리미리 내 걸로 해놓자. 그렇죠. 지금까지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앞으로 돈 될 것 같으니까 뭐 그 제조사에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서 팔아서 더 좋은 가치를 받는다면 시장에 파는 게 유리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 폐 배터리를 그 소유권을 보험사에 넘겨주고 있는데 현대차도 지금 상황 봐서 뭐 테슬라는 소유권을 지네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도 뭐 저렇게 한번 바꿔볼까?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확 올라갈 수 있으니 차제에 지금 테슬라 혼자 이럴 때 네, 질서를 잡아놔 보자. 네, 그렇습니다. 질서를 잡아야 되겠네. 질서를. 뭐 그러나 이제 그럼 폐 배터리를 우리한테 줄 거면 우리는 새 배터리는 싸게 줄 거고 예. 폐 배터리를 우리한테 안 돌려줘? 그럼 우린 비싸게 주겠다. 비싸게 줄 거니까 가격은 당장은 비슷할 수 있을 것 손익에 같아요. 미치는 영향은 아니고 예. 뭐 룰을 정해보자는 것 같아요. 그 봐요. 이렇게 전기차는 이런 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크다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러면 배터리는 예. 그러면 이게 차를 다 갈아야 되면 전기차 제가 전기차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보험료 훨씬 비싼가요? 비싸겠네요. 이거 뭐 몇천만 원짜리 갈아줘야 되니까. 전기차 보험이 이제 그 전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전기차 예. 말씀하셨듯이 예.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 배터리를 가는 사고가 생긴다. 그럼 뭐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했거든요. 네.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를 타고 사고가 났어요. 예. 새 배터리 가격이 2천만 원인데 한 2년 정도 썼어요. 네. 이제 그래서 배터리 평가액이 한 이제
이제 1,7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네. 사고가 나서 이제 저걸 갈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 새 걸로 갈아는 주는데 네. 새 걸로 갈아는 주는데 그 감가상각된 부분 여기 한 200 몇십만 원 네, 정도 200 돼요? 몇십만 원은 그 주인이 차주가 부담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요? 네. 아 본인이 네, 감가상 이거는 네. 새 걸로 바꿔주는 거니까. 새 걸로 바꿔주는 너는 대신 2년 그 동안 차이- 네. 썼으니까 아니, 2년 동안 아니야. 쓴 비용을 내라. 난 이해가 안 돼. 어? 예를 들면 제 차가 10년 된 카니발이에요. 예. 그럼 범퍼도 10년 됐겠지? 그렇지. 그쵸? 사고 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퍼가 50만 원이면 네. 10년 됐으니까 뭐 감가상각하면 뭐 한 5만 원 정도 가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사고가 나면 새 걸로 갈아주잖아. 새 걸로 갈아줘야지. 어. 당연히. 아 근데 이게 보험 약관상 네. 예. 그 감가 적용을 하는 주요 부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네. 연도별로 성능이 저하되니까 예. 그에 맞춰서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엔진 아. 같은 중요한 부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문짝이라든지 범퍼라든지 그런 건 그런 그냥 거는 해주는데. 언제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새 걸로 갈아주는 거죠. 아, 그런 부품이 따로 있어요. 네. 중요한 부품. 네,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 저희 전기차 같은 경우 배터리가 워낙 아.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적용해 놨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보험 들었고 네. 했는데도 이렇게 비용이 보험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오래된 전기차가 사고가 나면 네. 보험은 들었지만 그 사고 난 거 수리하려면 돈 1,000만 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꽤 많은 금액이 들 수 있죠. 그런 어머나. 이런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악유를 하니까 예. 그 작년 하반기에 이제 새로 보험이 나왔는데 네. 일종의 전기차 특약을 한 거예요. 일정 금액을 더 내면 네. 그러니까 요거까지 해주겠다. 감가상각까지. 배터리를 새 걸 아. 바꾸면 그것까지 해주겠다. 아. 그게 이제 나왔는데 보험사별로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왔는데 가장 저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야. 먼저 나왔고 대표적인 상품인데 야, 전기차의 자동차 보험은 정말 특이하군요. 네, 이 이제 새 배터리 교환 어떤 특약 같은 건데 네. 한 13,300원만 더 내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 이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때 자기 돈 안 들이고 네. 새 배터리를 새 배터리로 네. 교체해 준다. 네, 그렇게 그런 보험이 그렇게 이제 비싸진 최근에 많이 않네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내 배터리가 요즘 오래됐는지 자꾸 충전해도 뭐 2시간밖에 안 가요. 이거를 고쳐준다는 건 아니고 네, 사고가 났을 때 네. 배터리에 충격을 받았다. 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배터리를 되는 그럼 다 상황이 드러내야 오면 된다. 네, 그러면 새 배터리로 넣어야 되는데 네, 새 배터리는 2,000만 원인데 음. 보니까 10년 타셨네요. 네.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배터리의 잔존 가액은 한 200만 원밖에 안 되니 네. 1,800만 원 현금으로 내셔야지 이거 바꿔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기 13,300원을 더 내면 네, 그냥 다 2천만 원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야, 되게 특이하게 돼 있네요. 아, 이게 왜 이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게 지금 아직은 전기차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도 않고 사고도 아직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약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겠죠. 야, 저거 저거, 내가 보기엔 앞으로 저거, 엄청나게 저거. 올라갈 것 같은데. 저 보험료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나는 왜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 나쁜 생각이 들까요? 전기 자동차는 네. 배터리가 예를 들면 5년 간다고 쳐보죠. 5년 지나면 배터리가 못 쓰는 배터리는 아니지만 충전해도 100km도 못 가고 그러면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를 못 쓰잖아요. 네, 배터리 성능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바꾼 상태에서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똑같이 한 200만 원 받을 수 있을 네, 거예요. 사는 사람도 어차피 전기차로 기능을 못 하니까 예. 2천만 원으로 새 배터리를 갈아야 이제 전기차 성능을 발휘하니 예. 당연히 중고차 값은 똥값이겠죠. 어. 그러면 내가 이 전기차 주인인데 한 5년 탔는데 중고차 팔고 싶으면 전봇대 받아? 전봇대 받습니다. 15,000원밖에 안 내는데 뭐. 아니, 야, 받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야. 아니 이게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사고를 일부러 냈을 때 네.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건 그동안에는 기껏해야 한 1,2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쪽을 쭉 그냥 새 걸로 한번 바꿔볼까? 내 돈으로 바꾸면 한 100만 원 넘게 달라고 하는 건데 그냥 내가 긁었다고 하지 뭐. 그리고 네, 자기 네. 부담금 내고 하면 한 1,200만 원 이익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간혹 맞아요.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한번 맘먹고 그걸 하면 한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안 기자 안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할 거지. 솔직해집시다. 할 것 같아. 좀 무섭긴 하지만 할 것 같아.
그렇죠. 이거 큰일이다. 야, 큰일이네. 네. 지금 저 보험료로 저 감당 안 될 텐데요. 네. 근데 이게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잖아요. 예. 만약에 네. 그런 상황이 많이 늘어나면 특약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겠죠. 네, 이게 계속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올라갈 것 하고 같아요. 예. 또 이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 교체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손해율이 올라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이거는 뭐 저 장순은 기자님이 취재하실 상황은 아니겠으나 예. 다음번에는 전문가 한번 모셔서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냐? 아니 전기 자동차가 어떤 사고가 날 때 배터리를 갈게 되는지 얼만큼 고장 나야 다 박았는지 그렇죠. 기술적으로 박아야 되는 거잖아. 전봇대도. 제가 말을 표현하자니까 전봇대였지만 네. 일부러 사고 날 때 몸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뭐 거의 뭐 반파 정도 돼야 배터리도 바꿉니다 다 하면 바꾸는 그런 거지. 사고를 함부로 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배터리가 네. 그 차체 아래 있잖아요. 예.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예. 연구했어 이분. 저런 식으로 해서 차체 아래쪽에 아래에 있는, 깔려 네, 있어요. 아래 네. 깔려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노면에 가까워서 예. 방지턱에 이제 그 셀을 둘러싼 어떤 그 플라스틱 팩 같은 게 이제 네네. 깨지는 경우도 있고 아. 생각보다 이제 파손이 어이없이 파손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해요. 그럼 저럴 경우는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와. 방지턱이네. 방지턱. 그러네. 아이 여러분 그거 제가 취재한다고 뭐라고 두고 보십시오. 한 3, 4년 후면 자동차 동호회에 저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전기차 고의 사고 내는지 야. 다 나옵니다. 이건 규제로 바꿔야지 이거 양심을 아니, 근데 바꾸면 안 이게 돼요. 큰 문제네요. 배터리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뭐 보험사 입장에서 이게 보험료를 최대한 이제 낮춰야 되니까 이제 네. 재사용하는 방안이 좀 활성화되는 거를 가장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범퍼나 펜더나 이런 거 조금 상처나도 다 통째로 드러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기술이 좀 발전하고 네. 이제 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갖춰진다면 부분 수리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수리하면 정상적인 기능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정도의 그런 파손이라면 이제 수리를 하는 방법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 배터리가 뭐 안전의 문제가 직결되잖아요. 화재에 예, 날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웬만큼 어떤 손상이 가면 통으로 지금은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장선은 기자가 착해서 네. 여기까지만 취재하고 말았죠. 예. 2%가 취재했으면 오늘 집중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어디까지 하면 바꿔야 되는지.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분명히 이게 과도기의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이죠 지금. 폐 배터 이게 그러니까 새 배터리는 2천만 원인데 네. 폐 배터리는 지금 한 250만 원이요? 500만 원 뭐 200 그렇다고. 그 지자체에서 판매한 게 250만 원이고 코나 같은 경우에 뭐 한 400에서 500 정도가 거래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2천만 원짜리 배터리가 한 500만 원에 거래되니까 예. 1,500만 원은 날리는 건데 앞으로 폐 배터리 재생 기술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는 뽑아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네. 네. 그러니 이 폐 배터리 가격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배터리를 갈면서 폐 배터리를 주고 새 배터리를 받으면 지금은 뭐 한 1,500만 원 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 갭이 줄어서 네. 한 뭐 300만 원 예, 이 정도만 이익이, 내면 예. 되는 거라면 이제 이런 고의 사고 안 내죠. 안 내죠. 네. 안 내죠. 별 차이 없으니까. 그런데 폐 배터리 재생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새 배터리와의 가격 차이가 큰 현재부터 지금부터 몇 년 사이에는 이런 일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큰일인데.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저도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 카니발 전기차가 아직 없으니까 네. 저는 카니발 사랑. 저는 인생이 카니발이니까 뭐 없어서 못 샀는데 네. 전기차가 계산해 보면 싸요. 예. 보조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전기 충전료가 적으니까 네. 싼데 네. 그러니까 요즘은 보니까 한 3년 정도 되면 브레이크 이븐이 되고 한 5년 정도 타면 오히려 전기차가 기름값을 많이 아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5년 후에는 배터리를 2천만 원 주고 갈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고차 값을 받을 수가 없어. 휘발유차는 5년 후에도 중고차로 2천만 원을 팔 수 있는데 그거 감안하면 전기차가 훨씬 비싼데? 비싼가. 그 계산 왜 우리 안 하고 살지? 예. 예. 하는 그런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사기를 권유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자.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계하자는 네. 거죠.
자꾸 그런 문제가 있군요. 폐배터리의 문제.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이건 음. 앞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겠네요. 이게 보험회사도 네. 지금 뭔가 조짐이 심상치가 않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테슬라 것도 이게 미리미리 바꾸자고 하는 게 그렇죠. 어.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네. 한 5년쯤 된 전기차는 네. 배터리 수명이 한 1, 2년 남았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거래될까요? 굉장히 싸게 거래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그런 것도 좀 알아보셨습니까? 5년 타도 멀쩡하다고는 자꾸 그런 걸 좀 올라오긴 알아보려고 합니다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취가 좀 쉽지는 않아서 아직 그 네.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네. 하기야 5년 된 전기차 자체가 많지는 않겠죠, 네. 그죠? 아직은 뭐 5년 정도는 멀쩡하다고 채팅창에는 올라오네요. 5년 타도 괜찮다? 5년 타도 괜찮다. 배터리? 혹시 그래야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 타면 한 배터리 10년 타야 그러는 건가? 무식한 아닌데, 대화라고 자꾸 아닌데. 올라오고 있네요. 배터리 오래 지나 갑자기 뚝 떨어져요. 우리 휴대폰도 네. 오래되면 방전이 금방 되죠. 네, 한두 시간 들고 있었는데 벌써 또 방전됐네 이러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금방 쑥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2년 쓴 휴대폰 중고로 사실 겁니까? 깨끗하라고 가정할 때? 뭐 어떻게 배터리 어떻게? 그러니까 중고차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루문님께서는 10년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네요. 자꾸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뭐 줄어들긴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성능이 자꾸 줄어들면 자동차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폰 오래 간다 뭐. 나중에 그 네. 중고차는 K카. 예. K카에 K카에 한번 물어보죠. K카에 한번 K카 저희가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한번 여쭤봐야 전기차 되겠네요.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험 가입하실 때는 새 배터리 교체하는 특약 꼭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있습니다. 장순원 기자였습니다. 다 배웠죠? 우리 취재하신 거? 네. 됐습니까? 예, 장순원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